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5월 첫째 주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만 캠페인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에 대한 목소리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20만 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개돼지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꼭꼭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올해만 챙겨 먹고 나머지 주식과 부동산만 해야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발이요. 나중에 그 다음 상승 사이클이 진짜 슈퍼급으로 나와서 본인이 엄청난 돈을 벌었다라고 해도 거기에 22%를 내야 된다라는 점이 얼마나 나중에 속 쓰려 봐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글을 좀 많이 써주셨고 해당에 있는 동참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습니다. 근데 너는 왜 링크를 걸지 않냐? 해당 영상의 추가 내용에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두면 접근성이 좋아서 그만큼 많은 참여율을 많이 뽑아내서 더 많이 동참을 하게 될 것인데 너는 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냐? 라고 비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뭐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같이 한번 볼까요?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페이지를 열 수 없다. 근데 아까 보시게 되면 페이지가 열리죠. 열리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왜 페이지가 열리지 않을까요? 그건 유튜브 알고리즘이 유튜브 쪽으로 통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갔었을 때는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무의미해서 굳이 밑에다가 링크를 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직접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금융위원장이라고 검색만 하셔도 바로바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최소 못해도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변 지인을 통해 가지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정말 그거는 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YTN에서 나왔던 뉴스의 한 부분만 잠깐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예, 4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은 참여자들이 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시세 조작을 어떻게 보면 약간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막대한 피해자를 양성했던 거는 정부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답변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월의 FOMC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6월의 FOMC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준이 여러 가지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물가의 2% 이상 유지를 하는 것을 좀 보고 고려를 해보겠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 추이가 75% 이상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고려를 해보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업자율의 추이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75%가 넘어야, 즉 이 말의 의미는 테이퍼링이 실제 되려고 하는 시점이 6월 달에 대한 매우 중요한 소스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증권사들의 대부분 의견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보고 추측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코리니 분들이 야, 테이퍼링이 뭔데 그렇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까봐 이야기를 잠깐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테이퍼링이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연준이 이때까지 해왔던 돈 푸는 부분을 점차 축소를 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조만간에 들어갈 수 있는 첫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실정인데요. 대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해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시장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이때까지에 대한 뭐 추경 4차, 추경 5차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한국에서도 받았잖아요. 그건 재정정책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한 국민에 대한 고통을 약간 덜어주고자 해서 지원금을 주었던 사례인데, 그 지원금이 일시적으로 없어진다라고 하시면 우리 생활에 있었던 패턴의 변화가 어떤 게 일어날까요? 당연히 먹고 그리고 기존적으로 나가는 유지 비용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 비용을 먼저 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바라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오가 스택 O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한국 가상자산 사업자 연합회가 출범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떤 일을 잘 이끌어 나갈지 별로 기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내줄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 남은 리플 호재 정리를 해놨다라는 분이 수석 테일러 전개라는 분이 본인이 직접 정리를 해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하고 우람한 리플 소식을 정리한다. 리플이 CBDC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백서 내용 3월 21일자 트위터 내용 여기에 있고, 그리고 호주에서 레저를 통한 해외 결제 지원에 대한 소식과 영국 리플 기반 CBDC 스펙 내용과 IMF CBDC XRP 레저 스펙 긍정 평가 내용, 그리고 SEC 소송 기각에 대한 기대감, 코인베이스 리플의 재상장 기대, 동남아시아의 리플 통한 송금 서비스 활성화와 리플 레저 개발자용 코드 데모 시연의 성공적인 소식, 그리고 일본의 SBI 6개 은행의 리플 활용한 송금 서비스 머니탭 떡밥 회수, 리플탭과 R3사와 주식 상장에 대한 준비를 할 것 같다라는 내용.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마치면서 5년간 리맨으로 있으면서 작년 SEC 소송에 리플 스텔라 커플링 깨지고 스텔라는 가는데 리플이 안 가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웠다. 근데 지금 조금씩 회복을 하고 점차 좋은 뉴스도 나와서 약간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계속 기대하면서 한번 보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올라도 내려도 돈을 번다. 비트코인 ETF 2주 새 11% 수익을 냈다라는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거래를 한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캐나다에서 인버스에 대한 ETF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댓글이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여전히 코인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너무 국내 뉴스에만 치중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루이비통 구찌가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내용인데요. 최근 글로벌 명품 브랜드 3사 루이비통, 까르띠에, 프라다는 블록체인 플랫폼 아우라 컨소시엄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아우라에 대한 목적은 짝퉁을 제거하는 형태로 우리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디지털 코드를 관리하겠다. 그리고 NFT 부분도 그런 형태로 우리가 좀 가져가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산자산 법인잡자, 은행권 수탁 업무 출격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해당 서비스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대신 보관 관리 수탁해주는 서비스이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신한은행은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업체 수탁 부분을 지분투자 형태로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농협은 헥셀런트와 협업을 통해서 가져갈 확률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있습니다.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고요. 은행이 이제 살기 위해서는 수탁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약간의 너희 좀 먹거리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지워줄게, 요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줄게, 이런 거를 좀 많이 띄워주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2021년도 1월 달부터 볼코 룰을 완화시켜 주기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소식과 그리고 이제 삼성 넥스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왼쪽 상단을 보십시오. 삼성 넥스트라고 있습니다. 이쪽은 해외 쪽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요. 삼성은 벤처 투자 부분에서 아낌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2018년도 때 제가 아주 사람들이 코인 거의 뭐 다 물렸습니다, 떠났습니다 할 때 넥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뤄드리기도 했죠. 그때는 거의 관심이 없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양자도 보이고요. 이더리움 데이터 컴퓨팅 내용도 보이고요.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도 보입니다. 네, 보이게 되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크립토키티 때부터 좀 관심도가 많이 있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산운용 쪽, 그리고 그쪽은 오히려 아시아 쪽 위주로 투자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나 투자사 쪽은 운용사가 두 곳이 있고, 삼성 그룹 관계자가 돈을 약간씩 출자를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대해서 소속이 되어져 있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물론 지분 대비로 보게 되면 어디 쪽에 대한 소속감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비슷한 지분율을 그렇게 큰 차이 없이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미리 보는 5월달 스케줄표를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 있냐? 자, 스텔라의 테스트넷 내용이 있고요. 유니스왑에 대한 5월 5일자 부분에 대한 소식이 하나가 잡혀져 있고, 버즈에 대한 AMA 소식, 그리고 아라곤에 대한 소식이 5일자에 잡혀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케시의 6일날 소식이 하나가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디센트레 부분의 7일날 소식과 그 다음으로 호라이즌에 대한 소식이 10일날 있고요.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가 OK코인 상장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게 되면은 SV에 대한 데브콘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순 정도에 있으니 코인 시세와 좀 비슷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파일코인에 대한 커뮤니티 소식이 하나가 있었고, 폴카닷의 디코딩 소식이 20일자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크립토닷컴의 주요 로드웨이 일정이 20일날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또 리서치 팀에 공개된 새로운 솔루션 모델을 선보인다는 소식이 21일자에 잡혀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가 되겠고요. 5월 마지막 주에 스와이프에 대한 소식이 하나가 있었고, 에이다의 테스트넷, 그리고 에이다 플레이 출시가 마지막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의 움직임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마지막 날 또 네오에 대한 테스트넷 내용이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만기 시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3일 전에, 4일 전에 알려드리진 않아요. 저는 미리 알려드립니다. 왜 3일 전에 안 알려주나요? 뭐 4일 전에 안 알려주네요.
뭐 요런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겠죠? 자, 비트코인 선물에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5월 28일자에 있습니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부분에 대해서 1분기 리뷰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BSC에 대한 내용이에요. 3월 평균 10만 5천 개에 달하는 고유 활성화된 지갑이 좀 많이 보인다. 여기서 디앱 레이더에서 360개 디앱이 나열이 되어져 있었고, 앞으로 몇 달간 디앱이 출시될 예정이다. 그 결과 BSC의 모든 지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 볼 수 있죠. 예, 바이낸스의 스마트 체인이 얼마만큼 잘 좋게 나오고 있는지, 물론 지금 시장이 좋아서 그런 부분이고 안 좋을 때도 그만큼 유지가 되는지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핵심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3월 평균이 잘 나왔다는 거, 1분기 이더리움과 비교했었을 때 14배 낮았다라는 점, 그만큼 성장 동력은 그래도 그러니까 기대감은 많이 가져갈 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BSC의 금융이 컴파운드와 유니스왑을 능가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상징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 대비 BSC와 플로우와 왁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했던 데이터도 좀 눈에 들어오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좀 시간 관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5월 중에 나올 수 있는 ETF 신청 리스트 부분이 5월 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떤 게 될지, 바네크는 일단 6월달로 넘겼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나머지 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이 정도까지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5월에는 5월 달이 됐으니 다시 한번 요 내용, 마지막 꿀팁 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장에 있는 형태가 매우 불안하다, 아니다, 이런 게 천만론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평단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예, 이번에 또 추가로 매입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레스켈도 여기서 한 번 더 샀습니다. 네, 이 가격대에 평균적으로 이 가격대에 좀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약간의 걱정 부분은 있지만 거기에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미넌스 부분이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형태가 BTC.D 커졌던 배경 중에 하나는 이더가 좀 많이 그걸 갉아먹고 있고, 그 다음에 XRP가 좀 시세가 올라오면서 그 부분을 또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 상태에서는 제가 이때 당시에도 여기에 있는 이 구간이 상당히 두꺼울 것 같아서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만약 여기서 만약에 상당히 크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은 걱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죠. 근데도 지금의 이더와 XRP가 상당히 강세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수시로 도미넌스는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와 XRP와 나머지의 중대형 코인에서 가장 안 올랐던 도미넌스 추이가 요새 많이 회복을 해주었던 부분도 알 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도미넌스가 그런 알트코인들이 마지막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는 패턴이 되면 아마 5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5월 중에는 먹을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5월 마지막 주에 갈수록 힘은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